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36이 1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범행 당시의 상황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간 진행된 검찰, 경찰의 수사 결과와 폐쇄회로 TV CCTV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전 남편이 살해된 전후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오전 9시 30분께 우리 아들 보러 간다며 차 안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서귀포모 테마파크로 향했다. 당시 강 씨는 전인권에 걱정 말아요. 그대를 성은 강, 이름은 아들 이름, 강 씨 집안의 첫째 아들이라 바꿔 불렀다. 그가 흥얼거린 음성은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돼 있었다. 이날 강 씨는 자신의 아들을 2년 만에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오전 11시 30분 강 씨는 고유정이 데리고 온 아들과 서귀포 시모 테마파크에서 만나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오후 3시 테마파크에서 나온 세 사람은 서귀포 시내 한 마트까지 이동한 뒤 저녁거리 등 장을 봤다. 오후 4시 20분께 이들은 고유정의 그랜저 차를 타고 예약한 펜션까지 함께 이동했다. 이때 강씨 승용차는 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상태였다. 경찰은 펜션에 도착한 세 사람이 오후 7시쯤 저녁을 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고유정은 저녁에 먹을 음식으로 카레라이스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이때 고유정이 강 씨의 음식이나 음료에 수면 효과가 강한 졸피뎀을 넣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키 182cm, 몸무게 80kg의 건장한 체격인 강 씨가 160cm 내외의 고유정에게 제압된 것도 졸피뎀 성분 때문으로 추정된다. 해당 졸피뎀은 고유정이 5월 17일 충북 청원군의 한 병원에서 처방받은 후 인근 약국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고유정은 오후 8시에서 9시 16분 사이에 전 남편을 살해했다. 오후 8시께 강 씨가 펜션에서 아버지와 통화를 한 점으로 미뤄 이때까지는 별다른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후 오후 9시 16분께 강 씨는 동생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진 상태였던 강 씨 통화 내역에 근거해 범행 시각을 추정했다. 범행 당시 아들은 펜션의 다른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고유정은 아들이 다른 방으로 향하자 본격적인 범행에 돌입했다. 잠을 청하는 전 남편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공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건 현장인 펜션에는 강 씨가 피를 흘리며 주방을 거쳐 출입문 쪽으로 기어간 혈흔이 남아 있었다. 고유정은 이런 강 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최소 2에서 3차례 더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혈흔상 강 씨가 반항한 흔적은 남았지만 반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튿날부터는 숨진 강 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더욱 참혹한 범행이 이뤄졌다. 26일 오전 11시께 고유정은 아들을 제주의 친정집에 데려다 준 뒤 다시 펜션으로 향했다. 낮 12시 30분께 펜션에 돌아온 고유정은 시신을 본격적으로 훼손하기 시작했다. 범행 3일째부터는 시신을 곳곳에 은닉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됐다. 27일 오전 11시께 고유정은 종이 상자 등을 들고 펜션을 퇴실한 뒤 정옥계 인근 클린하우스 쓰레기 분류장의 모습을 나타냈다. 당시 인근 CCTV에는 고유정이 묵직한 종량제 봉투 4개를 버리는 장면이 찍혀있다. 27일 정옥계 봉투를 버린 뒤 시내로 향한 고유정은 한 병원을 찾아가 다친 손을 치료받았다. 고유정은 이 상처가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구속 후 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을 하기도 했다.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 하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손을 다쳤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이 상처가 전 남편을 살해하거나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고유정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신체 일부 부위에 자해를 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후 오후 4시 50분께 고유정은 제주시 이도 일동에서 숨진 강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조작 문자를 보낸다. 성폭행 사실을 고소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다. 범행 4일째부터는 제주를 벗어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28일 오후 3시 30분, 고유정은 범행 도구를 구입한 제주시 노영동의 한 마트로 가 남은 표백제와 테이프, 청소도구 등을 환불했다. 오후 6시에는 제주시 삼도 이동의 한 마트에서 비닐 장갑, 향수, 종량제 봉투 30장, 여행용 가방 등을 다시 구매했다. 오후 8시 30분쯤 고유정은 완도행 여객선에 오른 뒤 오후 9시 30분께 훼손한 시신이 담긴 봉투를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고유정이 시신이 담긴 것을 추정되는 봉투를 버리는 모습은 여객선 CCTV에 찍혔다. 오후 11시 완도에 도착한 고유정은 자신의 차량을 몰고 아버지 소유 아파트가 있는 경기 김포로 향했다. 범행 5일째에는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2차 시신 훼손이 이뤄진다. 29일 오전 4시께 고유정은 김포 시내 아파트에 도착해 강씨 시신을 또다시 훼손했다. 이 아파트에는 고유정이 사전에 주문한 전기톱이 도착한 상태였다. 앞서 고유정은 인천시 부평구의 한 마트에서 방진복, 커버링 용품을 산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용품들이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7일째는 시신에 대한 훼손, 유기가 마무리된 시점이다. 31일 오전 3시, 고유정이 아파트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종량제 봉투를 유기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앞서 4시간 전인 30일 오후 11시에도 봉투를 버렸던 고유정은 오전 4시 청주 자택을 향해 다시 운전을 시작했다. 범행 8일째인 6월 1일 10시 30분 경찰은 청주의 집에 있던 고유정을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구속된 고유정 36구속이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범행 당시 고 씨의 손가방에서 지퍼백 수십여 장이 발견됐고 고 씨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자신의 찢은 편지까지도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경찰의 수색을 촉구했다. 9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 강모 36씨에 대한 시신 수색 작업을 한 달 넘게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피해자의 유해는 발견하지 못했다. 시신을 찾지 못하면서 유족 측은 피해자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족 측은 오는 13일이 피해자의 49제라면서 49제를 치러야 이승을 잘 떠난다는 말이 있는데 형에게 그조차 해주지 못하니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유족은 고 씨가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고 씨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청주시 자택의 형과 관련이 있는 물품을 상자 2개에 나눠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 씨가 형의 손톱 조각 하나라도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에 힘을 심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씨의 성격이 정상이 아닌 만큼 어떤 가능성도 놓치지 말고 수색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실제 피해자와 연애 시절 주고받았던 편지는 물론 손바닥만 한 지퍼백에 서로의 영문 이니셜이 새겨진 커플링을 넣어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피해자와 주고받은 편지 중에는 고 씨 본인이 찢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까지
고스란히 남겨진 채였다. 고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제주에 내려왔을 때 가지고 온 손가방 속에는 지퍼백 수십여 장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평소 본인의 일상이나 행동을 사진을 찍어 간직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자신의 범행 장면까지 사진으로 남긴 정황도 포착됐다. 고유정의 현 거주지였던 청주시 압수수색에서는 고 씨가 촬영한 사진이 저장된 USB 수십여 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고 씨의 현 남편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 씨가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는 습성이 있다고 진술했다. 유족 측은 고 씨가 현과 관련한 물품을 수년간 간직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고 씨가 시신을 훼손하고 손톱이나 머리카락 등을 따로 채취해 보관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경기 김포시와 전남 완도, 제주 등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경기 김포시 소각장과 인천 서구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뼈 추적 물체를 발견했지만 모두 동물뼈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도 뼈 추적 물체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범행 한 달 만에 발견한 것으로 피해자 유해의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36사건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현장 보존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 19일 공개된 유튜브 서울살롱에 출연해 고유정 사건은 타이밍을 처음부터 많이 놓쳤다. 고유정이 제주도에서 완도행 배를 타기 전에 그때 경찰이 쫓아가서 검거했으면 아주 많은 것들을 좀 더 쉽게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 이후 더 큰 문제는 경찰이 현장 보존을 못했다라고 비판한 뒤 도대체 이 사건 같은 사건을 그동안 별로 본 적 없는데 더군다나 현장 보존조차 못하고 혈흔이 낭자했다는 루미놀 혈흔 반응이 나왔다는 그런 현장을 펜션 주인이 다 청소하게 내버려 둔 사건은 육지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이런 일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 교수는 또 피의자를 현장으로 데려가 현장 검증을 하면 피의자에겐 범행 당시가 상기가 되니까 그 현장이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하게 한다. 그래서 피의자들이 위축돼 자백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 게임을 다 헤쳐놓고서는 언론 대응만 하려고 하는 경찰 태도를 본 적이 별로 없다. 굉장히 낯선 태도로 보인다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대응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중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시킨 것도 있다. 죽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고유정 사건 경우 고유정이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바다에 버리는 장면이 폐쇄회로 TV CCTV에 포착되며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유정이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고 전 남편 죽음을 인정하게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시신 일부라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유정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고유정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하고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는 직접 증거와 피해자 시신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